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충남에서만 축구장 10,000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당장 채소와 과일 출하량이 줄고 값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구매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진 부여의 한 오이농가. 출하를 막 시작한 비닐하우스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충남에서만 축구장 10,000개가 넘는 농경지 7,4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첫 수확 이제 시작하는데 물이 이렇게 차갖고서나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농산물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매상들은 채소류의 경매가가 유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소연합니다. 한 30년 넘게 했거든요. 장마 때문에 출하량이 없고 비싸고 해가지고 소비도 안 되고.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소비자들은 물건을 선뜻 고르지 못합니다. 열무 같은 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얼마 샀는데 지금 5,000얼마, 거의 6,000원대야. 그럼 못 건들잖아요.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야. 실제로 상추 도매 가격은 평년보다 50% 가까이 올랐고 침수 피해가 컸던 노가고이 역시 가격 상승률이 평년 가격의 50%를 웃돌았습니다. 비 피해가 컸던 논산과 부여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박과 금산이 주산지인 깻잎은 가격 상승폭이 아직 10% 안팎이지만 갈수록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농산물 가격은 계속 보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온 다습하거나 그리고 또 태풍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채소도 더 품질이 안 좋아지거나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산물 수급 관리 방안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바닥판이 침하돼 대전 유등교가 전면 통제 중인 가운데 시내버스 20개 노선이 오는 25일부터 태평교로 우회 운행합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우회 노선 중 도마교를 지나는 노선들의 경우 미정차 구간 발생 등으로 시민 불편이 잇따랐다며 20에서 27번 등의 노선 우회로를 도마교에서 태평교로 바꿔 운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된 집중호우로 서천군 금강하구에 9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떠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도는 쓰레기 대부분이 초목류로 하루 최대 50톤씩 수거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내수면 양식장 21곳에서도 11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부터 충청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충남에서는 1,6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수해를 입은 지자체들은 빠른 복구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수적인데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기준을 30%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부여군 귀안면의 한 수박 비닐하우스. 수마가 핥힌 지 열흘이 넘었지만 복구는 시작조차 못했고 폭염 속에 흰 곰팡이 범벅이 된 수박들은 악취를 풍기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민은 2년 전과 지난해 연속 수해를 입은 뒤 배수 펌프장을 추가 설치해달라 말했지만 농어촌 공사로부터 5년 뒤에나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올해도 또 수해를 입었다 말합니다. 정부 계획은 내년도에 인가를 맡아서 2029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3년째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뭐를 먹고 삽니까, 농민들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충청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충남도가 집계한 돈의 피해액은 21일 기준 1,644억 원. 수해 복구와 배수시설 인프라 확충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 만큼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서는 국비가 투입되는 특별재난지역 선정이 필수적인데 행정안전부는 단일 시설물 피해에도 국고 지원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지금의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며 규정 개정을 통해 국고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기준 30%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개정되면 국고 지원 기준은 현행 26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30% 오르면서 여기에 2.5배로 계산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역시 82억 5천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재난피해 등록 시스템 입력 당시 피해액 1억 원이 모자라 특별재난지역 조기선포 대상지에서 빠진 부여구는 기준 상향 추진 소식에 난색을 표합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지면 지방비를 더 투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 농촌 지자체의 붕괴까지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피해 규모를 상향 조정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재정력이 열악한 특히 농촌 지자체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재난기준 상향 내용을 담은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해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농촌 지자체와 국비 지원 문턱을 높이려는 중앙정부의 입장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우입니다. 지난주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전문의가 없어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단국대병원도 비슷한 이유로 응급실 비상 운영을 선언했는데요. 전공의 진료 거부가 길어지면서 응급 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지만 정부 대책은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충남의 두 곳뿐인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단국대병원. 지난 주말부터 2주 동안 병원 응급실이 비상 운영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6명 가운데 1명이 병가를 내자 전공의 이탈로 경무에 시달리는 다른 전문의의 피로도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비상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병원 측은 일단 다른 진료과 교수들을 응급실에 투입해 주간 근무를 맡겼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맡습니다. 전문의들이 대거 사의를 밝혀 한때 응급실 운영이 중단됐던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포함해 충남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두 곳 모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막상 가려고 하면 안 받아준다든가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참 그게 문제예요. 정부는 최근 열악한 응급의료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진료 과목의 의료 인력을 응급실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무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도 이렇게 전문 과목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하지만 의료계는 다른 과목 전문의가 응급 환자를 돌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의가 빠져나간 진료과에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른 내과나 외과나 전문 과목의 전문의 선생님이 만약 24시간 응급 환자 진료를 한다면 그 해당 과목에 외래나 입원 수술 환자는 누가 진료를 하겠습니까? 의료계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전공의의 진료 거부가 길어지면서 응급의료의 위기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만학도가 주로 다니는 대전의 평생교육시설인 예지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예지재단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예지중고등학교 교사 12명은 지난 2019년 5월 학사 파행 등에 항의하다가 파면된 뒤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됐는데 예지재단은 이들의 밀린 임금 16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채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지학교에는 현재 학생 570여 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구단이죠.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와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 들어 힘을 쓰지 못하더니 급기야 나란히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한화이글스가 7대5로 앞선 9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마지막 공격. 기아 4번 타자 최형우가 경기를 뒤집는 석점 홈런을 때려냅니다. 다 잡았던 경기를 내준 한화는 7연패에 빠졌습니다. 한화는 후반기 시작 이후 11경기에서 2승 9패를 거뒀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와 공동 9위로 사실상 최하위입니다. 전반기를 마칠 때만 해도 3경기 반이었던 5위와의 승차는 8경기까지 벌어져 가을 야구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경문 감독으로 이미 사령탑을 바꿨고 부상 선수가 돌아오거나 외부에서 선수를 영입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전력 상승 요인도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타선에서는 해줘야 할 선수들이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선발 로테이션을 보면 선발 투수진이 초반에 너무 쉽게 무너졌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도 좀처럼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포항과의 경기에서 전반 1분 만에 김준범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에 2골을 내주고 졌습니다. 대전은 최근 3경기 모두 먼저 득점하고도 상대에게 실점하면서 역전패하거나 비겼습니다. 지난달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황선홍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지만 이후 리그 8경기에서 단 1승만 거뒀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국가대표 출신을 비롯해 새로운 얼굴을 대거 영입한 효과도 미미합니다. 지난해 대전 홈 경기에 평균 13,000명가량이 찼던 관중 수도 최근에는 절반 수준인 6,0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또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역전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팬들도 자연스럽게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전은 오는 27일 대전과 승점 3점 차이로 11위에 자리한 대구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탈꼴찌와 함께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당원과 함께 싸워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이 유일한 출마 이유라며 대전시당을 윤석열 퇴진 대전운동본부로 비상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민주당 대전시당 당원대회는 다음 달 11일 진행되며 앞서 출마를 예고한 대덕구 박정현 의원도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토지보상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 소속 40대 청원경찰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천안시의 토지보상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해 1년 동안 허위 서류를 만들어 토지보상금 1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역 주민 7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약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총조 씨의 아버지 60대 전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다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6억 원을 가로채 도박과 사업자금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가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새벽 대전시 유천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소득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역외 유출 규모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세종 충남본부 경제조사팀의 김성수 이상원 과장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충남의 소득 역외 유출은 22조 3천억 원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조사팀은 충남 이외 지역의 거주자가 천안과 아산 등의 대기업에 고용돼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 수도권에서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